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번째 만은 월요일입니다. 와시노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입니다. 와시노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TV를 시청하시겠습니다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로 온 지구촌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1일 개막전에서 강적 체코를 2대1로 대한민국이 꺾어서 대단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내드립니다. 북중미 FIFA 월드컵 조별 리그 2차전이 오늘 일요일, 이건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입니다만 2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이 멕시코에게 전반전 한 15분 동안은 몰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기 주도권을 쥐고서 멕시코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6, 7분경에 김승규 골키퍼의 펀칭하면 될 것을 볼을 잡으려다가 우리 자국 선수끼리 충돌로 볼을 놓치는 바람에 골을 너무 쉽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김승규의 어이없는 실책. 그래서 오늘 남은 경기가 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과의 경기가 오는 25일 벌어집니다만 이 경기에서 반드시 남아공을 잡아야 32강에 조 2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비기기만 해도 승점 4점으로 32강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하게 되면은 복잡하게 됩니다. 자력으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만일에 남아공에게 패하게 되면은 체코를 누르고 3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3점을 유지한 채 체코가 만일에 멕시코에게 승리하게 되면은 한국은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체코는 한국에 졌습니다마는 남아공과의 무승부로 1점을 현재 얻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를 꺾게 되면은 승점 4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아공이 또 대한민국을 꺾는다면은 똑같은 4점으로 대한민국은 탈락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견은 체코 팀의 전력으로 봐서는 멕시코를 이기기가 힘들다. 최소한도 무승부가 되면은 겨우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한국과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은 남아공도 역시 2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한민국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의 예상을 뒤엎고서 역시 패하게 되면은 한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멕시코의 경기에서 결코 져서도 안 되며 질 수 없었던 경기를 김성규 골키퍼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서
이 가장 중차대한 이 월드컵에서 한 선수의 실수가 이처럼 대단히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김승규 선수가 일부러 그랬느냐? 최선을 하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죠. 적어도 프로 선수라면은 김승규는 백전노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골을 먹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산적 동자가 봐도 실수할래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의 그 골문 앞에 페널티 바로 그 지점에서, 페널티 박스고 지점에서 우리 수비진 그리고 멕시코 공격진들이 몇몇 선수가 있었어요. 그 위험 지역에서는 공중볼로 골문을 향해서 오게 되면 무조건 펀칭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밖으로 쳐내야 되는 것이 ABC예요. 홈에도 불구하고 김승규 선수는 볼을 잡으려다 우리 수비수하고 발에 걸려서 볼을 놓쳤어요. 어처구니 없게 볼을 혼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월드컵 4년 동안에 갈고 닦고 피땀 흘려서 본선에 올라왔어요. 이런 실수는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네? 페널티킥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망치는 경우 종종 봅니다만,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보다도 김승규의 지난 18일의 경기는 있어서는 아니 될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런 실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만일에 남아공에게 패해서 비운을 맞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그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1970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20몇 년 만에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 그리고 선수에게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이 당시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주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혔습니다만, 이 당시에 호주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문현장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조로의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이 페널티킥에서 만일에 실축을 하지 않고 골을 넣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호주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얻고 대망의 20 몇 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현장 선수가 실축을 했어요. 물론 문현장 선수도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문현장 선수는 대한민국의 축구사에 오점을 남겼으며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사무로 해서 축구계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했어요. 그 책임론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실업팀에서도 문현장 선수는 실력이 대단히 좋았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실축으로 말미암아서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처를 줬습니다. 그 책임으로
축구에서 영원히 추방됐어요. 예? 또 1963년 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시간 진행자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멕시코와의 농구 경기에서 김무현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무현, 이 당시는 신동파 그리고 김영기 이런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태극마크를 달고서 이 아시아계를 주름잡았었어요. 근데 올림픽에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프리드로를 4개를 얻었어요. 4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김무현 선수가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골만 넣었어도 이 농구 얘기하는 거예요. 멕시코를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프리드로는 4개를 얻었음에도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으로 김무현 선수는 영원히 농구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실수로 인해서 축구의 문현장, 농구의 김무현 선수 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골을 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축구에서 문현장, 농구에서 김무현 선수는 그 이후에 농구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 김무현 이름 석자. 또 축구에서도 문현장 이름 석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4년 동안에 갈고 피땀 흘려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는 실력 차이로 패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은 실력 차가 아니고 능히 막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그것이 엄청난 팀과 그 나라에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줬다면 그 선수는 평상시에 아무리 잘 뛰었다 하더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18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김승규 선수의 펀칭을 하지 않고 잡으려다 놓친 볼에 대해서 이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18일 벌어진 멕시코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패배를 당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종 골키퍼로서 그러한 실수는 역대 대한민국의 축구사를 들춰봐도 없었어요. 네? 멕시코 2차전에서 대체적으로 전반 15분까지는 대한민국이 좀 밀렸습니다만은 15분 이후에 주도권을 줬어요. 하지만 김승규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로 조기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절대절명의 탈락 위기에 몰려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 예상은 현재 전력으로 봐서 대한민국이 남아공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예단을 합니다만 공은 둥굽니다. 공은 둥글어요. 모르는 겁니다. 예측 불허의 경기들이 하도 많아서 예상을 빗나가는 경기들이 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김승규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절대절명의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자는 김승규도 최선을 다하려다 실수한 거다. 그러면서 어떤 해설가는 김승규 선수를 두둔합니다만 그 두둔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론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중차대한 4년마다 열리는 대회예요. 저마다 얼마나 투자를 하며 열정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외국인 감독, 외국인 코치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본선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립니까? 그런 대회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로 탈락한다면 이거는 그냥 묵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경기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도 실수 나름인 겁니다. 4년마다 열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 대회는 어떠한 대회보다도 그 중량감이 너무나도 무겁고 강해요. 더군다나 축구를 통해서 세계를 알리는 면에서 어느 대회와 견질 수 없는 그런 큰 대회예요. 4년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피와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피땀을 흘린 경기예요. 그런 대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게 실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골문 앞에서 우리 골문 앞에서 상대방 멕시코 선수 그리고 우리 수비진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만 공중볼이 이렇게 골문 앞에서 향해 올 때는 골키퍼는 우선 안전지대로 볼을 쳐내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초등학생 골키퍼도 그렇게 교육받지 않아요. 축구 감독이나 축구 코치로부터 위험 지역에서는 무조건 펀치해라. 축구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김승규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그 보도를 통해서 보면요. 김승규도 괴로웠겠지요. 책임을 통감하고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자신이 나오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 이제 홍 감독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렇기에 천신만고 끝에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습과 연습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쟁쟁한 라이벌들의 동료 선수들을 제치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러한 김승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크나큰 상처를 줬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25일 남아공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서 32강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관계없이 김승규 선수의 이번 실수는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갈고 닦고 어떤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소속팀에서의 활약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얻은 선수들이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대회가 이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무대에서는 어떠한 대회보다도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물론이고, 예? 얼마나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이 시간 진행자도 지금 너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볼을 잡으려 합니까? 펀칭을 해야지, 펀칭을. 위험 지역에서는 공중볼이 오게 되면 펀칭을 해서 안전한 지대로 일단 쳐내야죠. 아니, 미련스럽게 거기서 볼을 왜 잡습니까? 볼을 잡으려다 우리 한국 수비진과 부딪혀서 넘어졌잖아요. 이것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승규도 최선을 다한 건데 실수한 거야. No way.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결코 패배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경기를 망친 김승규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펀칭에서 멀리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볼을 잡으려다 볼을 그냥 혼납했어요. 김승규의 실수는 앞으로 후배 선수들의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월드컵이 주는 상징성은 세계인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팬, 조그마한 실수라도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이 월드컵의 대축전 대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정확한 연도수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0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콜롬비아의 한 선수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 바람에 콜롬비아가 패했습니다. 이 콜롬비아가 패배하자 이 실수한 선수가 콜롬비아로 이제 기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축구 팬 중에 한 사람이 콜롬비아를 패배로 이끈 이 실수한 선수에 대해서 살해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실수를 했다더라도 살해까지 하는 이러한 무도한 행위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예?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구라는 것이 어떠한 경기보다도 정치색 그리고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가 바로 축구예요. 축구 선수가 실수를 했다 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만행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이 정도로 축구에서의 실수는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또 이기면 용기도 주고 그런 거예요. 자존심을 잃게도 만들며 자존심을 또 얻게도 만들며 희노애락이 아주 담뿍 들어있어요. 이 축구 경기가. 그 상처가 패배한 상처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까지 갑니다. 아마 196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1960년 후반이에요. 월드컵 예선전에서 남미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가 예선전 경기를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합니다. 난타전이 벌어지죠. 그 바람에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쳐들어가요. 바로 축구 전쟁입니다. 예? 축구 전쟁이에요. 이처럼 이 축구란 것이 각 나라의 자존심과 그 나라의 국력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면은 자살까지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대응정합니다. 축구사의 비사를 잠깐 거슬러 올라보게 되면 지난 195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브라질 대 우루과이 경기가 있었어요. 브라질이 주최국입니다. 근데 우루과이는 지난 1934년도에 자국대회에서 첫 해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브라질에서 1950년대에 벌어진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후반에 먼저 선취점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래 2골을 혼납합니다. 역전패를 당합니다. 브라질이 역전패를 당해서 우루과이에게 우승컵을 놓쳐요. 이 당시 브라질 관중 한 20만 명 정도가 리오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마는 브라질이 역전패로 충격패를 하자 그 경기장 안에 있었던 브라질 국민 2명이 곤충으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또한 2명은 심장마비로 쇼크사를 해요. 이처럼 1950년대 벌어진 브라질과 우루과이 경기에서 축구 전문가들 대부분이 브라질의 우세를 점쳤습니다만 브라질이 역전패를 당하자 브라질 온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온 브라질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한두 달, 석 달, 6개월까지 갔답니다. 그 정도로 이 축구라는 것이 그 날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축구에서는 어떤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에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는 결코 조소도 아니 되고 32강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김성규 골키퍼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지금 절대절명에 있어요. 우리 모두 이번에 김성규 골키퍼의 실수를 냉정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골문 앞에는 우리 수비진 선수들 그리고 멕시코 공격진들이 얽히고 있었어요. 공이 대한민국의 골문 앞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라도 경험 있고 슬기로운 선수 같으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걸 펀칭할 거냐? 상대방 선수가 없다면 안전하게 볼을 잡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골문 앞에 멕시코 선수 2-3명 있었어요.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그때는 펀칭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내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 볼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쳐서 골을 혼납합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김승규 선수는 그건 모릅니까? 에? 김승규가 누굽니까? 일본에서도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골키퍼로서 지금 백전노장이에요. 근데 그런 실수합니까? 그런 하나의 실수가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에게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패닉 상태. 그러나 남아공과의 경기가 남아 있어서 최소한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계없이 32강에 올라가든 올라가지 못하든 간에 김승규의 실수는 대한민국의 후배 골키퍼들 위해서라도 이런 실수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반면 교사 삼아서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가 대한민국의 축구 팬이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존심을 짓밟는 또한 상처를 주기에 4년마다 열리는 축구 대전에 정말 힘들게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오른 만큼 몇 년을 기다려온 이 조례 찬스를 한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토록 김승규 선수에게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이처럼 중차대한 세계인들의 축전에서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연습과 또 연습을 통해서 조그마한 실수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지를 반성해야 돼요. 김승규 선수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과 부적, 역부적, 기량 차이가 너무 나서 골을 먹는 거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골을 먹지 않을 상황을 실수로 인해서 골을 먹는다는 자체는 순간적으로 집중력 결여와 순간적인 판단 미스, 그 판단 미스라는 것은 순발력이 없는 거예요. 순발력. 평상시에 그 순발력은 항상 연습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근데 백전노장 아니에요. 거기서 펀칭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늘. 공을 잡아. 더군다나 골문 앞에 많은 그 상대 공격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번에 김승규의 실수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에 관계없이 김승규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후배 선수들에게 반면교사 삼도록 엄하게 질책과 함께 더 이상 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정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4년마다 열리는 이런 대회에서 이런 조그마한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김승규 개인에게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만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이 멕시코에게 1-0으로 석패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각 나라들의 2차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독일이 고투디 부아르와의 경기에서 초접전 끝에 1대0으로 리드를 당하다가 후반에 2골을 넘으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이 호주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역시 우승후보 브라질은 모로코와의 1차전에서 대단히 부진했었죠. 그러나 하이티를 맞이해서 3대0으로 패승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강적 스웨덴을 맞이해서 5대1로 대승을 거뒀어요. 역시 무조건 대 스페인 1차전에서 0대0으로 끌려갔습니다만 사우디를 맞이해서 4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일본이 대단히 강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아니었어요. 예? 역대 전적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 전적을 다시 들춰보게 되면요,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5년 동안에 일본이 J리그를 창설해서 지금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죽하면은 우승 후보로 꼽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이 경기에 보면 유럽, 잉글랜드, 브라질까지 꺾었어요. 예? 8번 경기에서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 결코 패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 독일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이겼어요. 4대1로. 또 우승후보 잉글랜드를 맞이해서 얼마 전에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8일 네덜란드 경기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2대1로 무승부를 했어요. 네덜란드가 어느 팀입니까? 예? 우승 후보예요. 이런 선수를, 이런 팀을 맞이해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더니 어제 튀니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압승을 거뒀어요.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대한민국은 K리그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K리그가 일본의 J리그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와서 요 몇 년 사이에 일본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시합했다면 3대0, 2대0, 3대0, 17세 경기에서 20세 경기에서 성인 경기에서도 일본을 도대체 꺾지 못해서 이것이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에요. 일본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빠른 공격과 정확한 골망을 흔드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남아공을 꺾어서 32강에 간다 합시다. 자칫 잘못하면은, 글쎄 잘하면은 일본과의 경기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일전의 경기가 벌어지면 월드컵에서 한일전이 벌어지는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 본선에서 말이죠. 예선에서는 많았습니다만은 실력 이외 외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작용될 겁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일본과 경기에서 맞붙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체력만 받쳐주면 우선 피지컬에서는 한국이 우세해요. 단 순발력 면에서 일본보다는 걸음이 느리죠. 체력적으로 우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로스마크하고 전반에서 압박을 가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전에 끝난 이란과 벨기에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월드컵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요즘의 추세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축구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뉴스를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사 프로. 어제 이화영의 연호 술 파티, 이화영이가 검사들의 연호 술 파티에 넘어가서 허위 자백을 했다 해서 그것이 1심과 2심, 3심에서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7년 이상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 나와서 자기가 회유당했다. 정치검사들에 의해서 박아무개 검사에게 회유를 당해서 자기가 술 몇 잔에 연유 한 조각에 넘어가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허위 자백이 무슨 자백을 했느냐.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것이 이재명 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보냈다. 이것을 허위 자백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알리바이를 보니까 도세 20분 동안에 술을 사다가 술을 먹이고, 이화영이 술을 먹이고 검사들이 그다음 회유하는 시간, 최소한도 그러려면은 이화영이를 회유해서 술 먹이고 하려면은 한두 시간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20분 만에 이화영이를 회유를 하고 연유를 먹이고 술을 먹여서 이거 그 회유라는 거 다른 거 없죠. 이화영 씨, 당신이 고백을 해라. 즉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이 보고했다.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보고했다고만 얘기해라. 그럼 당신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형량에서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을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재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화영의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고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이화영이는 은근히 사면을 기대하고 있겠죠. 예? 사면을 기대하고 있겠죠. 자, 이런 와중에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도 이번에 배심원 제도로 인해서 국민재판, 어제 국민재판이 열렸어요. 7명 중에 4명은 이화영이가 위증을 했다. 말하자면 연유 술 파티가 없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나머지 3명은 이화영이 주장에 동조를 했어요. 4대3으로 이화영이는 위증을 했다고 해서 수원지법에 형사 11부, 수원지법 형사 11부 성병훈 판사가 배심원의 4대3으로 채택된 것을 인정을 하고 이화영에게 위증죄를 물어
4개월의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 이거는 물고 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대단히 위험 요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소 취소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도 6.3 선거로 인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2030 얼마나 좀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예? 1년 이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더블 스퀘어로 국민의힘을 누르고 있다가 지금 역전당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40% 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40%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70% 이상 지지율로 고공행진하다가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특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행정적 미비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 공소 취소를 계속 밀고 나간다. 더군다나 이화영에 대한 배심원에서 4대3으로 이화영은 불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원지법 11부에서 이화영에게 위증죄를 물어서 4개월 징역형을 언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적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놓여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청 관계를 비롯해서 개각, 청와대 참모진 교체, 그리고 인적 쇄신,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과열됐던 정청래 당대표와의 갈등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오르기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만 초대하고 당대표 정청래를 나오지 말랄 정도로 푸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귀국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도 초대를 했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라고 도전을 했습니까? 국민은 영원하지만은 정권은 짧다.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기 아닌 반기를 들었잖아요. 논란이 지속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 거기에 파상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오는 8월에 당대표에 나오지 마라 압력을 받고 나서 아니 그야말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어요.
90도 각도로 완전히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장면 보십시오. 글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진정성이 없다고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도 진정성이 없는 인사다.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할 것이요. 정권은 짧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도전적인 발언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럴 때는 언제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불과 열흘 전이에요. 여론이 논란이 휩싸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사에 영원히 길이 남을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또 치켜 세웁니다. 이것이 정치가에서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해요. 정청래 씨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예? 가만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2,700만 명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이었어요. 현재 죄를 졌어도 죄를 졌다 했다 하더라도 내란죄로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뭐 1심, 2심, 3심까지 있습니다만은 2심, 3심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자 붙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2,600만 명 49.50%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49% 정도의 지지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사법 리스크 12가지를 가진 혐의 있는 대통령 할지라도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참 귀에 거슬립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2,600만 명 이상이 선택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청래 당대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이 선택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단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낮은 자세로 가고 있어요. 일단 이게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처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날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 허리 굽히면서 인사했다는 그 뉴스가 각 화면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진정성이 없다. 평상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낮은 자세로 했으면 진정성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도전적으로 나가다. 정치는 짧다. 정권은 짧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90도를 향해서 인사를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네. 자, 다음은요. 미국과 이란의 정상이
양국 간의 전쟁 종료를 알리는 14개 조항으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MOU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에 공개한 양해 각서에 따르면은 대단히 불안하고 불완전한 종전 합의라고 여러 언론사들 보도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란은 제거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재 양해 각서를 보게 되면 양해 각서에 합의된 사항을 보게 되면 이란 정권이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막대한 재건 기금과 제재, 동결 자산 해제를 약속한 것이라든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준 것 같아요. 60일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폐쇄시키고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통과시키게끔 해달라. 거기 합의했습니다만 2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란 너희 정부가 알아서 해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를 하든 통과시키든 돈을 받고 통과시키든 너희들 알아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양보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약속한 이권은 하나같이 미국의 동맹국들 국제사회가 잘못하면 부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요구한 그 이권에 대해서 미국은 발을 떼고 트럼프가 부담해야 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방국들, 이러자면 한국, 일본, 호주라든가 떠밀 것 같다는 이런 우려 속에서 트럼프가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말미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양보 아닌 양보를 했단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양해 각서대로 서명한 대로 이란이 행하지 않으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나 트럼프는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 6월 20일 순서 와싱턴 소리 종김 TV 오늘 막을 내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